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투수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한 가지 확실해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류현진은 14승 5패, 182.2이닝,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싸이영상 투표에서는 2위에 올랐죠. 그러면서 류현진은 한국 메이저리그 투수 역사상 최고액인 4년 8천만 달러를 받고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했습니다. 이제 류현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이현우의 MLBTV는 채널 개설 1주년을 맞아 류현진 특집 다큐멘터리를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영상에서는 프로 진출 전 잘 안 알려진 류현진 선수의 일화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류현진은 1987년 3월 25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류현진은 정식으로 야구를 배우기 전부터 럭비 선수 출신인 아버지 류재천 씨와 함께 캐치볼을 하면서 기본기를 다졌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류현진에 따르면 아버지인 류재천 씨는 캐치볼을 했을 때부터 오른손잡이인 류현진에게 왼손으로 공을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류현진은 오른손잡이임에도 좌완 투수가 됐죠. 아버지인 류재천 씨가 류현진에게 왼손으로 공을 던지게 시킨 것은 그 자신이 야구팬으로서 좌완 투수가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창영초등학교 시절 은사였던 이호영 씨에 따르면 류현진은 학교 훈련을 마치고 종종 아버지와 함께 현대 유니콘스의 경기를 보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구를 좋아하는 가족이었던 거죠. 류재천 씨는 그 시절부터 류현진을 메이저리그에 보내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주안동 집 앞마당에 그물과 라이트를 설치해놨고 이를 통해 류현진은 야구에 더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에게 마냥 엄격한 것은 아니어서 류현진에 따르면 아버지는 잘하건 못하건 간에 언제나 수고했다고 칭찬해줬다 라고 합니다. 사실 류현진은 처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여줬습니다. 이호영 씨에 따르면 류현진은 처음 테스트를 받았을 때부터 다른 학교에서 에이스로 뛰다 온 선수처럼 보일 정도로 공을 아주 잘 던졌었다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대회마다 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중학교 감독들도 류현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하죠. 이런 치열한 스카우트전에서 승리한 것은 이찬선 감독이 이끄는 동산중이었습니다. 이찬선 감독에 따르면 당시 류현진은 이미 전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초등학교 에이스였고요. 그는 류현진을 영입하기 위해 류현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감독과 코치를 만나서 류현진을 제발 동산고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류현진은 동산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찬선 감독의 회고에 따르면 류현진은 뛰어난 실력 덕분에 경기 출전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현진의 아버지가 몸 관리를 많이 신경 썼다고 하는데요. 류현진이 등판한 다음 날이면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찍고 보양식을 먹이면서 아들의 몸 상태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한편 류현진의 초등학교, 중학교 은사들에 따르면 두 분은 류현진을 지도할 때 두 가지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구종을 던지더라도 투구폼과 공을 놓는 지점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런 기본기들은 지금도 류현진이 지닌 최고의 장점 가운데 두 가지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와 코치진의 적극적인 관리와 본인의 타고난 재능이 더해진 결과 류현진은 아마추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죠. 실제로 류현진은 동산중을 졸업하고 동산고에 입학한 1학년 때부터 팀의 에이스 겸 4번 타자로 활약했습니다. 잠시 류현진의 동산고 4번 타자 출신 드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이상의 타격을 보여주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제 취재 결과 이는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류현진의 은사인 최영화 씨에 따르면
류현진은 고교 시절 4번 타자를 칠 정도로 타자로서의 재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맞추는 재주도 좋고 파워가 특히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투수로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가끔 1루수로도 출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타자보다 투수로서의 재능이 더 뛰어났지만요. 다만 이런 실력 때문에 류현진은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공을 던져야 했습니다. 류현진은 1학년 때 미추홀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에서 준결승전까지 4경기 연속 승리 투수가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결승전에선 선발 투수로 등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선발로 나선 금민철이 부진하자 류현진은 어쩔 수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등판을 해야 했죠. 하지만 이미 지쳐버린 류현진도 상대 타선을 막지 못했고 결국 이에 동상고는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이후 류현진은 팔꿈치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6개월 동안 휴식을 취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류현진은 3학년이 되어서야 다시 공을 잡을 수 있었죠. 류현진은 고교 3학년 시절 청룡기에서 준결승전까지 3경기 연속 선발로 나서면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나치게 무리하는 바람에 결승전에선 4이닝 동안 8실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죠. 그래도 류현진은 타자로서 3타수 2안타를 기록하면서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동상고는 청룡기 우승을 차지했죠. 류현진은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한기주, 김광현 등과 함께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대회 대표팀으로 출전해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류현진은 1차 지명에서 연고지인 SK 와이번스에 지명되지 못합니다. 이어 2라운드 첫 번째 지명권을 지닌 롯데 자이언츠에도 지명되지 못했었죠. 그래서 2차 드래프트 두 번째 지명권을 지니고 있었던 한화 이글스에 입단하게 됩니다. 이걸 가르켜서 류거2, 류거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왜 SK와 롯데가 류현진을 지명하지 않고 지나쳤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는 주전 포수인 박경환의 FA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대형 포수 유망주였던 정상호도 상무에 입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수보다는 포수가 급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1년 후에는 안산공고 김광현을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죠. 여기에 더해 팀 내 알력도 한몫했습니다. SK가 계속 동상고 출신을 뽑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자 팀 내에서 동상고 출신을 왜 자꾸 뽑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고교 2학년 때 팔꿈치 부상 경력도 한몫했고요. 그 다음으로 롯데가 류현진을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2차 지명 직전에 열린 봉황대기에서 류현진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롯데가 지명한 나승현은 봉황대기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한편 류현진의 아버지인 류재천 씨가 조직폭력배라는 헛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롯데에서 지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SK와 롯데가 류현진을 지명하지 않자 한화가 이게 웬 떡이냐면서 류현진을 지명하게 되죠. 그리고 한화 이글스는 류현진을 지명한 것만으로도 2006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대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한화에 지명된 것은 류현진에게도 행운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